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회사는 정말 원래 힘든 곳이에요. 짜증나는 곳이고. 근데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가잖아요. 그 회사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가잖아요. 또 그 회사도 그럴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다녀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보통 세 번째, 네 번째 이직하고 나서부터는 정착하는 게 노동이동에서 그런 연구에 잘 나오는데, 가능하면 퇴근 이후에 자기 개발을 통해서 갈 곳을 정해놓고 이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 청년들이 졸업 후에 첫 직장을 가지는데 보통 1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 근속 기간이 약 1년 7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안타깝고, 지금 그 10개월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조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입직 기간이 그냥 12개월, 18개월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는 거고, 뭐 10개월 평균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준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1년 7개월 만에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우리가 빨리 그만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이제 근속 연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중소기업은 한 3점 몇 년, 대기업은 5점 몇 년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아마 지금 신입에 대한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퇴사자가 70%, 그 다음에 대기업, 중견기업 극하면은 1년 이내 퇴사자가 한 23% 미만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1년 7개월이라는 건 평균 잡아서도 좀 짧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10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 게 아마 스펙이지 않을까 싶어. 모두 다 좋은 기업 가고 싶기 때문에 토익 점수든 아니면은 뭐 자격증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쌓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그게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은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직무와 관련 없는 것들 스펙 위주로 준비를 했을 때 이런 이제 1년 이내 퇴사 아니면 1년 7개월 퇴사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게 왜냐면 10년 전도 그랬고 뭐 15년 전, 2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퇴사 사유 1순위가 뭐일 것 같아? 대인관계? 대인관계도 포함이 돼요. 한 2순위, 3순위 왔다 갔다 하는데 1순위가 직무의 부적합, 그러니까 일이 나랑 맞지 않아서라고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취업 준비라는 게 스펙을 쌓기 위한 준비가 아니고 실제 내가 좋아하는 일 아니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준비여야만 되는데, 그 10개월 동안 일과 관련되지 않는 오버 스펙들 위주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그 준비한 걸로 입사를 하게 되고, 입사를 하고 나서는 자기랑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참다 그만두는 게 한 1년 7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의 이동적인 측면에서는 1년 7개월 동안 어쨌든 일을 배웠을 거잖아. 그럼 딴 회사 가. 조금 배웠으니까 그 회사는 좋겠지. 일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신입사원이 줄어드는 영향도 이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직할 곳은 없는데 퇴사를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좀 케바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첫 직장을 다녔을 때 근무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 보통 이제 6시 퇴근 시간인데 5시 되면은 갑자기 일까지 끝내고 가라 막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고 나면 이제 뭐 9시, 10시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 출근할 때 되면은 막 아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출근하기 싫고 아프다 핑계 몇 번 대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핑계 대고 회사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퇴사를 할 때는 조용하게 퇴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홧김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조용하게 퇴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가 잠을 줄이든 아니면 친구 만나는 시간을 줄이든 자기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개발 열심히 한 다음에 다른 데 지원을 하고 입사 통보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회사에 말하고 퇴사를 하는 케이스인데, 좀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홧김에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못 버틸 것 같으면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가능하면은 갈 곳을 정해놓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아예 나와서 준비하면 준비할 시간이 더 많으니까 더 빨리 취업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가끔씩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게 이제 자기랑 뭐 운대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기업의 채용 공고가 안 열렸어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면접 볼 때든 말하기 좀 불편한 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갈 곳을 정해놓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현상인가요? 대표적인 양극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네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반 대기업들 순위가 있는 거고,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 중견기업 이런 순으로 내려가다가 중소기업은 10%도 안 돼. 다 대기업은 한 60% 이상 가고 싶어 하지. 근데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업군, 지방에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 이런 경우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미스매치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임금 격차 때문인 것 같아요. 198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삼성 100만 원 받았으면 옆에 있는 공업사 아저씨도 한 95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고 하다가 대기업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 50만 원 받아버리니까 대졸자들은 내가 이 50만 원 받으려고 대학교까지 졸업했냐라고 생각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임금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지 줄어들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요. 심각한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있다고 하던데 실제 현재 효과가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효과가 있었던 건 내일채용공제라고 있었거든요. 지금 선의용고는 내일채용공제 없잖아요. 네. 우리 현우주임은 내일채용공제 했었죠. 그게 이제 어떤 케이스였냐면 예전에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에 중소기업들한테 정부 지원금을 줬었어. 청년 구직자를 이제 채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줬냐면 기업의 사업 운영금으로 7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이게 일할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 임금 높여주면 되겠네 하면서 이제 준단 말이야. 근데 임금을 올리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신입사원 연봉을 200만 원 올리면 그 위에 있는 주임 대리는 안 올려도 되나? 그러면 신입사원 200만 원 올렸을 때 주임의 임금과 역전해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일채용공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원해라고 하면서 대기업이랑 임금 격차가 크니까 개별 이제 노동자한테 그 돈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2년 동안 근속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속 기간이 늘었다라는 그 성과가 났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차피 그 제도 끝나고 나면 다 그만두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거의 없는 핑계처럼 들렸던 게 2년 동안이나 나라에서 근속할 수 있도록 잡아줬는데 기업은 뭐 했냐는 거야. 안 떠나게 만들어놨어야지. 그거는 기업의 몫이지. 원래 근속이 길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그런 이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근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그 이후의 책임은 경영자의 책임인 거잖아요. 최근에는 어떤 미스매치 정책들이 있냐면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아까 지역에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 이런데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정부24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1년 일하고 2년 일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그런 제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미스매치 해소 정책들이 지금 당장은 돈 주는 것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안 되는 정책들을 왜 하냐, 자꾸 돈만 나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언젠가 정부 회의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자리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고용노동부 관련된 이제 포럼이었는데 산업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큰일 났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그런 산업 경제 일자리가 다 암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다른 옆에서는 그거는 미봉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연구원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봉책이라도 써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봉책이라도 안 쓰면 안 되니까 쓴 거지. 근데 지금도 약간 미봉책을 쓸 수밖에 없는 시기야. 왜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을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 그럼 대기업이 바로 어떻게 되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50개면 중소기업이 50개 이렇게 해서 균형이 맞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1개, 중소기업이 99개잖아. 그거는 해소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고용 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련 박사 동생이 보내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건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용24에 가면이라는 홍보거든요. 고용 서비스 뉴스라고 해서 챗 GPT 등 인공지능 활용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고용 서비스 실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고용24에 가면 직업훈련부터 취업까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육아휴직 정보, 취업 지원, 실업급여 신청 이런 게 다 뜨나 봐요. 그래서 이 고용24 AI 일자리 추천을 통해서 23년 취업자가 7.5만 명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강화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해야 되냐면은 미스매치의 기본 철학이 뭐냐면 서로 간에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있다는
거거든요. 정부의 비대칭 중에 첫 번째는 구인자가 있고 구직자가 있잖아. 구직자가 생각하는 정부의 미스매칭은 어떤 거냐면 내가 현재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아, 나는 대기업 못 가겠구나 라고 바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내 친구는 갔거든. 같이 대학 공부를 했던 내 친구는 갔으니까 자기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력서 내용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력사항을 집어넣었을 때 대기업군에 갈 수 있는 뭐 확률이라든지 여기 가기 위해서는 합격 커트라인 이 정도니까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통계가 다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난 대졸인데 왜 내가 중소기업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해 미스매치가 돼버린다는 거지. 자기의 갈 수 있는 현재 수준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대학교 취업센터에서도 애들 취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눈높이를 자꾸 내린대. 눈높이를 안 내리면은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니까 네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이제 계속 그 눈높이를 내리는 작업을 한대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력사항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대기업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13% 내외에 있는 사람인 것 뿐인 거예요. 그것도 운이 좋아야. 왜냐면은 서류 합격해야 되고 난 필기시험 쳐야 되고 면접 쳐야 되는데 스펙 좋은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진단과 중소기업을 중견기업화시키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시키는 거 그거 말고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백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고용 상황도 안 좋아요. 청년들을 기업에서 조금 배제시키는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면 경력직 선호하고 중고 신입 선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자기가 배운 전공 관련해가지고 직업 훈련을 가거나 이제 자격증 따는 정도가 지금 제일 최선일 것 같고 혹시나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회사는 정말 원래 힘든 곳이에요. 짜증나는 곳이고 근데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가잖아요. 그 회사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가잖아요. 또 그 회사도 그럴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다녀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보통 세 번째, 네 번째 이직하고 나서부터는 정착하는 게 노동이동에서 그런 연구에 잘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그 회사가 참을 수 없는 지경의 고통을 유발하거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힘든 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버텨보고 퇴근 이후에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